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뉴스가 뜨겁습니다. 제가 뉴스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9월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보도에서는 2023년 나온다는 보도도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건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경우에 과연 한국 기업에는 긍정적일지, 일단은 첫눈에 딱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애플이 기존의 어떤 배터리 업체라든지 전기차 업체가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고 전기차를 하겠다는 것은 그냥 하드웨어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요. 네네. 애플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계속 확장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모바일 쪽에다가 이제 옮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애플은 생산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생산은 당연히 이제 외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빅테크 회사로서는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은 워낙 많은 전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는 절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아마존 할 거 없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게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부터 생각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삼천포로 빠지면 제 생각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학습지 회사 아니면 이 과거의 이름으로 웅진 코웨이, 지금 코웨이죠.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거 눈을 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근데 배터리도 자체 개발하겠다고 이런 뉴스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네. 원래 배터리 개발들은 테슬라도 배터리는 자기가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생산은 이제 외주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생산은 외주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다. 애플이 OP 마진이 20%가 넘는 고마진의 회사인데 네. 생산까지 직접 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동일한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아이폰을 폭스콘에서 생산하듯이 네, 개발만 하겠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LG전자, 물론 우리 LG전자를 커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전기차 대부분의 또 이름들을 종목들을 커버하시니까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업체로 알려진 캐나다의 마그나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코멘트도 상관없습니다. 커버를 안 하시니까.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가 갔겠죠.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으면 상한가가 안 갔겠죠. 네. 근데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긍정적이죠. 네네. 대한민국의 어제 사실은 LG전자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듯한 약간 좀 기분 좋은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그린 산업의 고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미래인데 어떤 식으로 가든 그것들을 제조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쨌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향후 일어날 이 그린 산업의 제조를 갖다가 담당할 그런 이제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고요. LG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 기업들이 그린 산업에 뛰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LG전자에 대한 리레이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보고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쏟아지고 우리가 정보의 오버플로우를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씩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헛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고 좀 깨끗하고 단순하게 전기차 시장 지금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과거 같이 예를 들어서
스웨덴, 핀란드에서 200%, 300% 성장하는지 그래도 최근 데이터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요거 좀 업데이트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유럽은 뭐 계속 좋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11월 20% 정도의 전기차 비중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중국의 약진입니다. 중국의 월별 전기차 생산이 7월부터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10월, 11월은 예전에 거의 높은 지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마도 2018년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한 20만 대 근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다. 이런 추세면 내년도 이후에는 예전처럼 그런 고성장 30% 근처 수준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이제 시진핑이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안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런 친환경적인 산업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딱 보면 우리가 뭐 제가 중국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을 딱 보면 중국이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친환경적인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2차 전지다 종목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천보나 일진 머티리얼이나 뭐 SKC나 두산솔루스나 뭐 여러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올해 뭐 3,400% 오른 종목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종목 LG화학, 삼성 SDI에 다 투자해도 좋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올해 좀 안 오르고 내년에 소위 말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골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차 종목을 10개를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전기차, 특히 중국 시장 확대로 확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네, 뭐 후성이 대표적이고요. 올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덜 올랐습니다. 네. 덜 올랐는데 못 오른 이유가 이제 실적이 별로였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중국에다가 전기차 소재 공장을 지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네네. 아직은 이제 비용만 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내년 초부터 일단 생산을 본격화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 소재들 후성이 증설한 LiPF6의 소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서 아마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올해 대비해서 뭐 한 5배 이상 그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후성의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5배 정도, 그렇습니다. 500% 정도 성장하는데 그 LFP6라는 거 이거 전기차에 뭐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뭐 핵심 소재죠. 전액 첨가제고요. 네네. 그것은 이제 국내에서는 후성만 할 수 있는 독점 사업이고요. 네네. 중국에서는 이제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중국에 세운 이 후성의 회사가 중국에서 제일 큰 고객과 JV를 통해서 세운 겁니다. 아하. 그 고객의 이름은 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로컬 모든 대부분의 전기차에 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근데 후성의 회사긴 한데 그러면 중국의 로컬 회사로도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배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캐파가 어느 정도 증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략? 중국에 400톤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3,800톤으로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거의 10배 증설하는 건데요? 엄청난 증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핵심 소재고 중국에서 400톤인데 3,800톤으로 증설을 네. 하고 영업이익도 다 많이 늘고 500% 늘고 네. 그다음에 올해 주가가 어느 정도 갔어요? 올해는 사실은 연초에 잠깐 올랐다가 네. 그 뒤로는 뭐 계속 조정이었죠. 조정이라서 사실은 뭐 상승폭이 굉장히 그러면 미약합니다. 기관들도 그 얘기를 좀 알까요? 리포트를 예전에도 한번 내셨죠? 네, 지금 네, 기관 네. 수급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내년도에 많이 좋아질 회사들을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관들도. 그래서 기관들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사실은 이제 또 컨택트, 네. 사실 말해서 건설 기계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제조업체가 조금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주가가 좋은데 우리 그 한병호 위원께서 커버하시는 분석하시는 종목 중에서는 그런 비슷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죠. 진성 TEC 요? 진성 TEC는 네. 건설 기계 회사인데요. 네네. 요즘 좀 재밌는 것이 네. 이 건설 기계의 수요가 네.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의 건설에 아주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땅을 파야 네. 되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이 과거의 발전원과 네. 지금의 재생에너지는 훨씬 더 많은 땅이 필요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유럽, 중국, 미국 동시에 네네. 풍력 태양광의 단지 건설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따라서 이제 건설기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캐터필러라든지 네. 진성 TEC의 고객들이 이제 부품에 대한 주문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성 TEC가 4분기부터 일단 매출액이 6분기 만에 처음으로 네.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네. 내년 1분기에는 아마도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내년 보입니다. 1분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성티 씨는 사실은 그 언제부터 사실은 바닥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익이? 뭐 이익은 이번 분기부터 4분기부터 4분기.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요. 아하. 뭐 1분기에는 내년 1분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내년 1분기에 올해 상반기 내도록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특히 내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일 것이고요. 뭐 이게 관련 해외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수출 많이 됩니까? 이거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전 세계 답니다. 전 세계 미국, 다 수출이 미국, 된다고요? 중국, 아. 유럽 뭐 다 할 것 없이 수출이 되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회사가 제가 부품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죄송한데 두산 퓨얼셀이 그 수소 관련 무슨 부품도 만든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예, 두산 피오셀의 매니폴드하고 압력판이라는 이 소모품이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독점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가치도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뭐 10배가 안 되거든요. 아. 9.3배, 5배 이런 정도 네네네네. 되는데요. 해외 건설기계 업체들이 내년도 PER이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제가 이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해외 건설 기계 업체들은 PER이 20배인데 진성 TEC는 왜 9.5배입니까? 원래 이제 부품 회사들이 네. 뭐 구간별로는 할인을 받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성 TEC는 이제 뭐 글로벌 최상위의 부품 회사이고요. 네네. 또 수소 부품을 이제 하나를 더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좁혀지겠죠 앞으로. 예전에 이제 CS 윈드하고 해외 풍력 업체들하고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렇죠. 갭이 네네. 좁혀지듯이 좁혀질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실적과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부터 해서 네. 앞으로는 밸류에이션 갭이 계속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네, 보이고 우리 있습니다. 지금 제작진에서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빨리 못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삼강 M&T, 네. 그 다음에 CS 윈드 지금 3, 4일 동안 크게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네네네. 그 사이 베스타스, 오스테스 네. 뭐 이런 회사는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왜 그럽니까? 대주주 과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수급 요인이죠. 네네. 해외 풍력, 태양광, 네네. 수소,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모두 다 지금 뭐 급등세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멈추지를 않고 네, 있습니다. OCI 한번 보여주세요. OCI도 급등세입니다. 하물며. 네, OCI는 이제 개인 매매가 별로 많지 않았던 네네. 종목이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임프레시브하게 오르고 있어서 네네. 주가가 좋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이제 월요일이면 끝나는 거죠. 월요일이면 끝난다. 월요일이면 끝나니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수급상의 조금 불편함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뭐 내년에 뵙나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